여러분, 설거지 마친 그릇을 어떻게 두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깨끗이 씻어냈으니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릇을 두는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장염, 식중독 같은 불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가족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그리고 실제 사례들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거지를 마치고 겹쳐둔 그릇, 그 사이에 남은 물방울 하나가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된답니다. 아무리 주방 세제를 써서 깨끗이 씻었어도 그릇을 잘못 두는 순간 여러분의 식탁에 다시 세균이 옮겨붙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의 식품위생 기준인 FDA 푸드 코드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설거지한 그릇이나 조리도구는 반드시 공기 건조, 즉 자연스럽게 말려야 하고 젖은 상태로 포개어 두거나 수건으로 닦아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건에는 세균이 많고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겹쳐두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릇을 세워서 공기가 통하게 두는 것,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생관리 원칙입니다. 실제 식기 연구에서도 48시간 경과 시 포개둔 식기에서 세균이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시지만 결국 가족의 장으로 들어가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정자 어르신은 평소 위장이 약하셔서 늘 소화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였는데 원인은 의외로 주방에 있었습니다. 어르신 댁을 방문해 보니 설거지한 그릇을 모두 겹쳐둔 채 통풍이 되지 않는 찬장에 그대로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그릇을 꺼내면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도 있었지요. 검사 결과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원인이 명확했지요. 단순히 그릇 보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위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깨끗이 씻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릇은 씻은 이후부터 진짜 관리가 시작됩니다. 씻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물기를 어떻게 말리고 어떤 환경에 두는지가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기가 문제일까요? 세균은 습기를 좋아합니다. 세균의 성장 조건을 보시면 첫째 영양분, 둘째 습기, 셋째 적당한 온도입니다. 주방은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고 설거지 후 물기가 있으며 따뜻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니 세균 입장에서는 최고의 번식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조사했던 가정 사례 중 72세 문미영 어르신은 늘 주방을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자신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설거지를 하고 락스 소독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족 중 장염 환자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젖은 행주 위에 그릇을 올려놓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행주는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세균이 수백만 마리씩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 위에 젖은 그릇을 올려놓으니 세균이 바로 옮겨붙는 것이었습니다. 젖은 행주 수건은 89%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보고가 있어 수건으로 바로 닦기보다는 세워서 공기 건조가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젖은 행주, 젖은 수건, 이 위에 그릇을 올려두는 순간 설거지의 의미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결국 세균이 다시 옮겨붙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혹시 이런 습관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거지 후 물기를 닦지 마시고 자연 건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건이나 행주로 닦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균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그릇을 수건으로 닦은 경우와 그냥 건조대에 세워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수건으로 닦은 쪽이 세균수가 더 많았습니다. 둘째, 그릇을 세워서 보관해야 합니다. 포개어두면 통풍이 되지 않아 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밥공기, 국그릇처럼 안이 깊은 그릇은 더 위험합니다. 세워두면 공기가 통하면서 물기가 빠르게 증발하여 세균 번식이 억제됩니다. 셋째, 건조대 관리가 필수입니다. 건조대는 주방의 습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청소를 안 해도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65세 박혜자 어르신 댁에서는 건조대 밑받침에 물이 항상 고여 있었습니다. 이 물이 세균의 온상이 되어 건조대에 올려둔 그릇으로 세균이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뒤 매일 물을 버리고 건조대를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자 주방 냄새가 사라지고 소화불량 증세도 완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건조대를 청소하지 않는 것은 곰팡이를 매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결국 오염된 건조대 위에서 다시 더러워집니다. 이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름철은 세균이 가장 왕성하게 번식하는 계절입니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니 설거지 후 그릇을 그냥 포개두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세균이 수천 배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겨울철은 집안이 건조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방은 다릅니다. 요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증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습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사계절 내내 올바른 건조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습기가 있는 곳에선 반드시 세균이 자랍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늘 건조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이쯤에서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세 남성분이신 김영길 씨는 자주 설사를 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 기능 문제로만 보였지만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니 원인은 주방 위생이었습니다. 댁에서는 설거지 후 바로 찬장에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기가 남은 그릇을 통풍이 되지 않는 닫힌 공간에 보관하니 세균이 증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뒤로 그릇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보관하도록 습관을 바꾸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장염과 소화불량. 원인이 꼭 음식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음식을 담는 그릇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스테인리스 건조대보다는 물 빠짐이 잘 되는 망형 건조대가 가장 위생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에서는 구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불편하지요. 대신 경사형 건조대나 통풍형 플라스틱 건조대를 사용하면 훨씬 실용적입니다. 또 요즘은 싱크대 위에 설치하는 벽걸이형 건조대나 전기식기 건조기도 많이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그릇을 겹쳐두지 않고 세워서 건조하는 습관입니다. 둘째, 건조대에 그릇을 둘 때는 꼭 여유 공간을 두어 겹치지 않게 하세요. 셋째, 물바지는 반드시 매일 비워야 합니다. 고인 물은 세균의 온상입니다. 넷째, 주방 환기를 자주 하십시오. 선풍기나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 건조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세균을 줄이고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위생 습관이 단순히 장염 예방에 그치지 않고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세균 감염을 줄이면 우리 몸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니 노화 방지와 건강 수명 연장에도 기여합니다. 7번째,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생활 습관이 곧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그릇을 포개어두는 습관은 세균을 빠른 속도로 번식시킵니다. 젖은 행주와 수건 위에 두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자연 건조, 세워서 두기, 건조대 청소와 환기입니다. 이 습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장염, 소화불량,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8번째, 여러분의 가족이 자주 배앓이를 한다면 약보다 먼저 주방을 살펴보세요. 그릇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그릇을 세워서 건조해 보십시오. 고인 물을 버리시고 건조대를 닦아 보십시오. 주방의 작은 변화와 습관이 곧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